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의 이준석의 킬러로 자리매김한 우리 박희석 기자랑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준석 퀴즈가 잘 보여준 청년 정치 지망생들의 속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잖은 말로 정치 지망생, 청년 지망생이지.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낭인. 낭인. 네, 낭인이고 속빈 강정이고. 네. 네, 한마디로 어디 하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 스펙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요즘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나처럼 잘났는데 네.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할까? 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40대 중반으로서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예를 자기가 들어 정말 잘난 줄 알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난 척인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 꼰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부를 하고 그런 거. 근데 이게 정치판에서도 이런 게 보인다 그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준석 퀴즈라고 하는 이준석이 선발했거나 이준석과 함께 바른정당에서 그렇죠. 같이 활동하다가 넘어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들이 보이는 행태가 꼭 그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준석 퀴즈나 이준석 패라고 해야 되나? 이준석 물이라고 해야 패거리. 되나? 네, 패거리. 네. 그쪽이 딱 이런 걸 보이고 있다. 아니 근데 이준석 자체가 퀴즈인데 이준석의 퀴즈면 이준석 키퀴즈 뭐 키퀴즈라 불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네. 이제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객관적으로 어떤 개파를 만들 만한 역량 자체가 별로 없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없죠. 자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정치적 역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도의 전술 전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당 대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당의 어떤 공적 자원들을 갖다가 다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물론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이준석 개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관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자기 주변에다가 뭐 김철근이니 이런 애들 다 갖다 앉혀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는 국대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준석 퀴즈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와서는 부인하고 지금 와서는 네. 그때는 부인도 안 했습니다. 부인 안 했죠. 이준석 씨가 당 대표할 때는 그렇죠. 지금 와서는 이준석 퀴즈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대변인 부대변인 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다 이준석계로 분류할 수 있을만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네. 결국에는 이준석계라는 거는 어떤 조직과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형성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지도 신당 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죠. 아니, 같은 말을 해도 좀 사실에 가깝게 얘기해야지. 이준석 신당이란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준석 씨가 신당을 만드는 게 어떻게 이준석 씨가 김대중, 김영삼입니까? 지역을 뭐 어때 맹주로 활약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재명처럼 이재명 개딸? 그런 것처럼 아주 극소수의 온라인상 지지자, 그 실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극렬 지지층인데 역선택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아니면 또 중공의 어떤 이 온라인 스파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우마오당인가 뭔가 댓글 작업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지도 모르고 드루킹. 어쨌든 네. 여론 조작하는 애들 네. 어쨌든 실체가 없는 그거 말고 그거 믿고 그러면 신당을 만듭니까 이준석 씨가?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청년 정치를 앞세우는 청년 표심을 앞세우는 자들이 네. 그동안에 1년 가까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여왔든지 아니면 연기를 해왔든지 네. 이런 행태들이 이번에 박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청년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네. 이제 이번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네. 대변인실에 대변인이 있고 부대변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 대변인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 대변을 하는 건가요? 이거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그냥 얘기 네. 나온 김에 그냥 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웃긴 게 대변인이라는 거는 네.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태도를 대표해서 대외에 밝히는 사람이 대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대독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감정을 싫지 않고. 네. 그러니까 대신해서 밝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대변인인데 청년 대변인은 대체 뭐냐 그러면 대통령실에 뭐 있는. 하는 자리냐? 뭐 하는 자리냐 그겁니다. 그러면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 대변을 하는 자리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란 거는 모든 국정을 갖다가 총괄 지휘하는 네. 컨트롤 타워인데 네. 그 중에서 청년 문제만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노년 대변인은 왜 없냐? 그렇죠. 노인 문제도 대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또
미치아 가동 유년 대변인도 왜 없냐?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네. 아, 그럼요. 농담인 것 같지만 이 청년 대변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이 그렇죠. 직책 자체가 코미디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뭐 저는 이제 아직 중년이라고 하기엔 좀 어쨌든 그렇지만 네. 연령상으로는 네. 그러면 중년에 산적한 문제, 그렇죠. 현안들 이걸 갖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중년 대변인은 왜 안 두냐?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특정 연령대, 특정 세대만 편애하고 이 그렇죠.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 구상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청년 대변인만 대통령에 놔두는 거는 이거는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위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정 국민만 더 위에 있다, 상위에 있다, 어떤 사회적 계급을 신설하는 거다. 특혜를 주는 거다. 여기 이렇게 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박민영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는 말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쓴소리 하고 뭘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이 청년 대변인 자리는 좋았나 보죠? 제가 이 박민영이라는 사람 이게 뭐한 사람인가 몰라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93년생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박민영 여배우가 딱 떠올랐어요. 저도 맨날 근데 어느 순간에 정치 기사에 박민영 계속 뜨길래 뭐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별로 의미 있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 검색해보니까 93년생 우리 나이로 올해 30살입니다. 30살인데 이력을 보니까 뭐 연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에 무슨 뭘 했답니다. 결국 바른정당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준석 퀴즈가 아니라고 지금 와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준석이 그렇게 신처럼 떠봤든지 안 떠봤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했던 유승민 이런 사람이 만든 바른정당의 뭐 대변인이었나 뭘 하여튼 했습니다. 이게 청년 대변인이었나. 그때도 청년 대변인이었어요? 그 박민영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는 건 안 된다. 여당 집권 여당의 대변인. 그 사람의 말 자체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대외적으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무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말 자체는 맞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일원이어도 정부한테 쓴소리를 해야 된다. 요것도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 정권 출범 초에 가뜩이나 어떤 이준석 씨의 그런 돌발, 독출 예측할 수 없는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퀴즈라고 불리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판 공격하는 게 거기다 그거 비판 공격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다가 그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이름 나오고 자기가 논평한 거 이렇게 기사 써달라고 대외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랬던 사람이 돌연 대통령실에 청년 대변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대깨준들 그러니까 소위 대가리가 깨져도 이준석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있겠죠 몇 명. 우리나라 그 인구가 엄청난데 있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수호 집회 조국 수호 집회처럼 이준석 수호 집회하자고 여의도에서 모이자고 했는데 5명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대가리를 깬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파리 해가지고 청년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했던 자들이 지금 와서는 단 한 명도 이준석 편을 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주간조선에 글을 쓰고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 이렇게 서울대 나온 것 같고. 아니. 김용태는 광운대. 걔는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은 김재섭이라고 도봉구 그 지역의 당이었던 그러니까 헷갈렸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뭘 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다 지네들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직책도 무슨 당협위원장 이런 걸로 오이다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하고 다니고 김재섭 그다음에 바른정당 출신은 아니지만 김웅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천하람 그다음에 박민영 나는 국대다 임승호 임승호 그다음에 얘기했던 광운대 출신 김용태 다 똑같은 천하람 빼놓고는 다 청년 정치학교인가 뭔가 그거 나오고 청년 정치학교 정병국 의원이 교장했던 바른정당 시절에
정보연구고요. 네.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대깨준들 사이에서 박민영에 대해서 배신자다? 그렇겠죠. 배신자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데 이제 박민영의 해명이 좀 웃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 네. 했냐면 네. 저는 늘 선당우사의 자세로 오직 당을 위한 선택을 해왔다고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박민영. 근데 박민영이나 이름도 지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탤런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박민영이 과연 그 국민의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편드는 사람들 그분들이 얼마나 당원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기껏이야 미래통합당 만들어질 때니까 기껏이야 지금 한 1년 네. 반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선당후사라고 선당후사가 나옵니다. 선당후사는 선당후사인 사람이 대통령을 저격하고 선당후사이려면 최소한 한 30년은 예? 예를 들어서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 그렇죠. 정치 경력 한 거의 30년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5번 여러 정도 해가지고 이제 중진 소리 듣고 원로 소리 듣는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선당구사로 살아왔으니까 난 이번에 대구시장 나갈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993년생 국민의힘에 합류한 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년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선당우사로 가면 그게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자 붙인 애들이 항상 이런 식이다 그겁니다. 아무 실체도 없고 그동안에 자기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이력 자체가 없는데도 이 어른들을 하는 그것만 따라하면서 선당우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도 뭐라 그랬냐? 이게 또 웃깁니다. 이 박민영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배신자가 아니라 선당후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 대선 원희룡의 무슨 원팀 캠프에 있었답니다. 원팀 캠프, 원희룡 캠프입니다. 원희룡 예비 후보가 탈락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원희룡 끈떨어지니까 다시 다른 줄을 찾은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맞아요. 아니 사석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구도 지지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네. 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윤석열 후보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렇죠. 나를 따르는 사람 최소한 몇 %라도 예를 들어서 경선 같은데 영향력을 조금 미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 아니면 하다못해 원희룡 지금 장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지분을 갖고 있고 자기의 어떤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기반이 있는 사람이 난 이 사람을 지지했다 난 선당후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지 개인 혼자 물론 한 표 더 보태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선당후사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원희룡 끈 떨어졌으니까 다른 끈 찾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두 번째, 지난 지선 때는 유승민 예비 후보가 탈락했을 땐 또 망설임 없이 김은혜 후보를 지원했다.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끈 떨어지니까 보십시오. 이게 원희룡 바른정당 출신 아닙니까? 네. 유승민 바른정당 출신 아닙니까? 네. 바른정당 출신들을 지원 지지 이 사람들을 도왔다가 탈락하면 망설임 없이 대세가 되는 그 당의 후보가 된 그 캠프에 가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선당후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쪽으로 또 말이 갈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대변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변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 그 박 기자가 항상 지적하듯이 청년자를 붙인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라카이 뭐 어디서 좋은 말들만 다 갖다 붙여서 쓰는 건데 뜻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느낀 건데 뭐냐면 이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대변인 단이 이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사람들이 내놓은 논평을 보면은 말 그대로 우라카이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라카이 뭐 베끼는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거를.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긴 한데 이건 대변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속한 그 정당에서 입장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언론 매체에 등장한 기사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아니면 거의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그 밑에다 한마디 붙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집권 여당 또는 제1야당 대변인단의 논평 수준이었다 그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박민영이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배신자다. 너 갑자기 왜 대통령실 가냐 했더니 저는
쓴소리를 통해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촉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청년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쓴소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대변인의 정의를 얘기했지만 대변인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표해서 입장이나 태도를 밝히는 일을 맡은 사람, 이게 대변인인데 대변인은 절대로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라고 뽑은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박민영은 대변인의 역할 자체를 본분 자체를 모르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의 참모인 줄 알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한테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겠다 그겁니다. 이게 지금 대변인이라는 역할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박민영 씨를 청년 대변인으로 영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솔직히 한심합니다. 네, 하수다. 왜냐면 오그라들고 네, 뭐 대통령께서 자기를 비판한 사람도 안아줄 줄 아는 대인배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배예요.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건 이런 사람 영입을 안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이런 오그라드는 이벤트, 이런 아주 저급한 이벤트를 그렇죠. 대통령 옆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참모들 때문에 네. 지지율이 빠지고 그렇죠. 결국엔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이상한 언행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을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면 안타까운 게 과연 이분들이 보면 뭐를 크게 잘못했습니까? 여기 지금 가짜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그걸 막는 게 홍보 파트고 대변인이에요. 근데 내가 이 가짜 뉴스를 막겠다. 네. 근데 가서 쓴소리를 하겠다. 이 사람을 만약에 추천한 사람, 그 사람부터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박민영 씨가 비서실장이나, 네? 네. 아니면 그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보좌진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나, 네. 이런 걸로 가면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 네. 대변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겠다? 이거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어떤 대변인이란 역할 자체를 모르고 이 대통령실 또는 이 국가 최고 지도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조차 모르고 거기다 대고 쓴소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쓴소리를 한다 치면은 그게 쓴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X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그 소리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얼마나 가겠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잘리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서? 네. 그럼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습니까? 역시 윤석열은 청년을 배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뻔합니다.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저는 그 사람이랑 연락도 안 합니다. 뭐 조선일보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실망 많이 했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배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리고 뭐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이 이중성한테 충성 안 했다. 자기는 당만 생각했다. 그래서 배신이 아니다. 이런 말장난 같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에 대한 배신은 아닐지 몰라도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그 소신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 정치인 지망생으로서 가진 소신, 네. 그리고 그 소신을 갖다가 응원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저버린 그 네.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민영은. 네. 이준석에 대한 배신, 너 왜 이준석한테 충성했으면서 지금 배신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저도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 이준석 퀴즈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급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의 징계하고는 관련도 없지만 그거 막 갑자기 옹호하려고 그러고 이준석의 어떤 가처분 신청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 네.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청년 대변인 요 자리로 이제 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벤트, 이런 저급한 이벤트를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거 결국에는 이준석 키드들을 어떻게 청년자 붙이는 애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준석이 청년 표심을 전유하는 게 아니다. 봐라 지금 대통령도 이런 이준석 키드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혹시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청년 계속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에 한 5,100만 인구 중에서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많이 잡아줘봐야 한 800만 될까? 네. 에?
그러면 나머지 4,300만 원 청년이 아닌 사람은 2등 국민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그다음에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년이 1등 국민이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2등 국민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청년이 한 달에 얼마 저금하면 정부 나라 돈 다 쏟아부어서 10년 뒤에 1억 만들어줘. 네. 뭐 몇 년 저금하면 5년 뒤에 5천만 원 만들어줘. 뭘 해줘. 청년 정책이 어쩌고 MZ가 어쩌고 저쩌고 나라에서 그런 혜택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위에 연령대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이 사람들, 이 정부나 정부 정책이나 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이 사람들은 청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 국민들은 완전히 무슨 이거 비속어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청년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청년이라 그럽니다. 아직 무르익은 게 아닌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무르익은 건 뭡니까? 성숙했다. 성인이다. 근데 성인인데 지 앞가림을 못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나중에 다 밥까지 떠먹여주지 그러면 그게 성인입니까? 그렇죠. 어디 뭐 미성년자입니까? 어디 미취학 아동입니까?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발달하지 못한 무슨 그런 사람들입니까? 뭔 청년이 벼슬이라고 그러니까요. 청년 하다못해 이제 대통령제 청년 대변인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좋은 말씀 잘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런 좀 약간 좀 올드한 방식을 대통령께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 대통령을 위한다면 알아서 물러나라. 네,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